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는 흐름이었습니다. 나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호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실적이 기대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M&A 뉴스들도 꾸준히 나오면서 개별 종목별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대지수 나란히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 탄력 0.5% 안팎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다시금 기록을 쓰는 하루였습니다. 장중한대는 17,088.43까지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전날보다 0.66% 올랐습니다. 17,055.42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 내내 대체로 0.5% 안팎의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의 시초가는 17,000선을 약간 좀 밑돌면서 16,95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17,000선 위로 올라섰고요. 꾸준히 그런 흐름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럼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보실까요? 오른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25개 종목이 올랐는데요.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은 어제 이토마토 모닝쇼 해외 직투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카드사 비자입니다. 이날 1.86%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날 골드만삭스는 1% 넘게 오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요. 보잉과 이 IBM 그리고 코카콜라 순으로 탄력이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승 시세에 동참하지 못한 종목 5종목 있었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제약사 머크입니다. 머크사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 0.44%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월마트, 시스코 시스템즈, 홈디포, 마지막으로 월트디즈니까지 이렇게 5종목이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보시죠. S&P 500은 골드만삭스가 이제 2050선까지도 좀 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날도 상승권에서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0.48% 오르면서 1977.10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보시죠. 이날 나스닥 지수도 강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56% 상승한 4,440.42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오전장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0.5% 안팎의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이날 미증시에 전반적인 훈풍으로 작용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을 필두로 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금융주들이 실적을 내놓는데요. 우선은 기대감을 높이는데 한몫했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적부터 보시죠. 2분기 순이익이 1억 8,100만 달러, 주당으로는 3센트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회성 비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부진했지만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크게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호재성 재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이 금융위기 이전에 모기지 담보보증권에 대한 부실 판매와 관련해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약간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금액의 2배가 넘지만 당초에 법무부가 주장했던 금액보다는 좀 낮다.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이 되면서 이날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시티그룹 이날 3%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M&A 뉴스가 본물을 이루면서 증시에는 또 다른 훈풍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좀 쭉 묶어봤는데요. 크게 좀 3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에이컴이 에너지 업체 URS를 인수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업은 위에 보시는 2종목입니다. 나란히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사 밀란 같은 경우도 이 에보트라는 회사의 제너릭 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2종목도 나란히 올랐습니다. 2% 안팎으로 상승을 했고요. 맨 아래 보시면은 가공식품 업체입니다. 코나그라 푸드 같은 경우 중국의 감자 가공 업체 타이메이 포테이토 인더스트리를 인수키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1% 가까이 오르는 흐름, M&A 관련된 뉴스를 내놓은 회사는 일제히 플러스권에서의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어서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던 종목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2개의 증권사가 이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는 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11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는요, 이제 곧 출시를 앞둔 아이워치가
이 출시 첫 해에 300만에서 600만 대 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펼쳤는데요. 목표 주가도 함께 상향 조정하면서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재료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미디어 기업인 엠블레이즈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애플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로 인해서 이날 애플은 1%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는 96.45달러에 만들어졌고요.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의 활약이 상당했죠. 중국발 모멘텀이었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대기 오염 개선과 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연간 관용 차량 구입에서 이 친환경 자동차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날 테슬라는 4% 가까이 급등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펜실베니아 쪽에서 딜러샵 5군데 오픈을 허가해줬다는 소식 겹호재였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오르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기업별로도 M&A 소식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FTSE 100지수 0.8%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 탄력이 가장 좋았는데요. 1.2% 올랐고요. 프랑스 닥트 40지수 0.8% 오르면서 4,350.04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요, 경제 지표가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이날 일본 쪽에서는 산업 생산이 호조세를 나타내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0.88% 상승을 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호조 요인이었습니다. 1% 가까이 올랐고 대만의 각권 지수는 0.26%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쪽에서 전기차 업체인 BYD가 4% 가까이 급등한 것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이런 가운데 인도 증시, 싱가포르 증시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